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만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앞바다, 바다가 햇살을 받아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산 법당에 왔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내려올 때마다 마음이 설레서 내려옵니다. 오늘 또 가서 바다를 보겠구나. 너른 바다를 보면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과 법당에 모신 여러분께 바다를 선물해 드립니다. 날씨는 좀 아직도 쌀쌀하지만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사활은 말이죠. 사활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얼마나 외국에 나가서 잘 그렇게 팔리고 인기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건이 나가서 잘 팔려야지만 뭔가 우리나라 경제도 나아지고 수출 입국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코트라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에서 전 세계에 파견되어 있는 그런 코트라의 지사라고 할까요? 그런 데가 쭉 있는데 거기서 전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의 어떤 그런 흐름, 2015년도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쭉 조사해서 그렇게 내놓은 그런 보고서 같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어떠한 것이 뜨고 있는가? 역시 부처님 말씀이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원칙과 원리, 다르마, 즉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어떤 그런 사업들, 의미로운 어떤 제품들이 꼭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까마는 터키 같은 데는 뭐냐면 워낙에 사람들이 뭡니까 이 페트병 같은 거 요즘에도 우리가 페트병 모잖아, 그죠? 페트병 같은 걸 푸게돈이라고 해서 페트병 같은 걸 모으고 이런 등등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그게 이제 길바닥에 돌아다니고 쓰레기통에 뭐 하는 거 또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저분하니까 그걸 모으는데 자판기 같은 데서 그걸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뭔가 하니 강아지나 이런 그런 애완동물의 사료 같은 게 조금씩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주 그냥 빅히트를 쳐가지고 폐품 모집하는 우리가 보면 뭘 집어넣으면 자판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뭔가 사회도 깨끗이 하고 폐품도 수집하고 여러 가지 득이 되니까 그게 많은 그런 호응을 얻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전부가 다 무언가 하여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일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역시 사회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많은 그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판다 하더라도 그저 와서 무슨 물건을 팔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들을 대중들을 뭔가하니 배려하는 그런 공간이라거나 그런 사업장이라거나 그런 어떤 제품들이 세계적으로도 큰 그런 호평을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뭔가 우리가 여기 쭉 보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이제 불교 종교를 우리가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신앙하는 그런 불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른바 다른 것보다 이른바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세계는 모두가 다 지금 자가 치유 중이다. 전부가 다 마음의 어떤 그런 안정이랄까 그런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안정, 이른바 수행 같은 이런 프로그램 같은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뭐 내용들이 재미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게 참, 미국 같은 데서는 또 뭔가 하니, 식단 가운데 원시인 식단, 원시인. 좀 옛날 과거로 좀 돌아가자. 너무나 우리가 이제 자연으로부터 멀어진 식단을 쓰고 있다. 그래서 원시인 식단 같은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무슨 고기보다 이집트 같은 데서는 또 뭔가 하니, 무슨 콩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런 얘기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디톡스, 온 나라나 지금 식품의 어떤 공해 같은 거, 몸에 독소가 많이 고여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디톡스라거나 디지털 디톡스라거나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걸 쭉 우리가 일변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방면에,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느 방면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시고 여러분 남편들이 어떠한 부면에 종사하시든 간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로운 어떤 존재로서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이 남을 잘되게 하모라 내가 잘되는 것이다. 언제 어떤 장소로 하더라도 나만, 내가 우선이고 남은 그 다음이다. 이런 방식을 쓰는 사람들은 이건 별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리 원칙이 항상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라고 하는 의식. 하나. 남이 잘 돼야 뭐라? 내가 잘 된다. 여기 나온 아이들이 전 세계적인 아이들이 식품이라거나 금융이라거나 정보라거나 여러 가지 전부 다 보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 굉장히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이디어가 뭐죠? 아이디어가 훌륭할 수밖에 없죠. 눈을 열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떤 그런 흐름 같은데 우리가 동참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뭔가 다시 한번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 이걸 쭉 보면 무슨 트렌드가 여기 쭉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그 중에서 눈길 끄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맨플루언서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참 재미난 얘기죠. 인플루언스란 말은 영어로 남에게 영향을 끼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하면 영향을 끼치는 어떤 존재란 말인데 맨플루언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건 옛날에 60만 나오면 이제 대체로 은퇴해가지고 얼마 있다 돌아가시고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영양 상태도 좋아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아니? 정년 퇴직으로부터 나머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맨플루언서. 예전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이런 어디 가서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사거나 할 때 이른바 퍼센테이지라고 할까요? 쓰는 돈들이 과거에는 여기 보면은 한 평균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온 건데 닐슨 글로벌 정보 분석 기업 닐슨에서 나온 어떤 정보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4년에는 이게 뭔가 하니 평균에서 쓰던 돈보다 30%가 늘었대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뭔가 여러 가지 쓰는 돈들이 과거보다 점점 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업의 변화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제가 이제 여러 쭉 트렌드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이가 들고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정의 어떤 그런 이른바
어떤 부부간의 어떤 그런 삶의 자세랄까, 소비 성향이랄까, 인성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할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뭔가 훌륭한 노년을 우리가 잘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도 이제 지금 나이가 뭐 내가 40대다 50대다 했지만 불언간 이제 남편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말이죠. 우선 중요한 거는 남자들이 점점, 그러니까 당장 집안에 있으니까 경제력 같은 것도 뭐 원활치 않지만 이제 여기 보면 남자의 어떤 소비 성향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여자들보다 뭐죠? 식료품을 많이 사러 다니고 가정을 배려해야 되고 아내를 배려해야 되고 그런 게 이런 트렌드로 나오고 옛날에 남자 그러면 이제 정년퇴직하면 요즘엔 삼식이란 말도 안 한대대. 집에서도 별로 음식을 안 들고 바깥에 가서 주로 음식을 많이 잡수신다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마누라한테 쫓겨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꼭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른바 아까도 말씀드린 정신 어떤 그런 그 마음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산업. 그러니까 부부간에 나이가 들면은 뭔가 육신의 어떤 노쇠와 더불어서 정신 세계가 좀 더 뭔가하니 의미로워져야 되겠다. 아내도 남편도 뭔가 가정, 이제 어차피 남편은 막 직장에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딱 그게 멈춰버리면 뭔가 일이 없어져 버리면 얼굴을 마주대하는 시간이 많고 할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들이 많으니까 뭔가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면은 뭔가 인생을 충분하게 풀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뭐 혼자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만상은 전부 다 돼요. 태어나서 우리가 천수기에도 뭐라 1세 동방 뭐라 결도량, 2세 남방 뭐라 득청량, 3세 저방 뭐라 구종돈, 4세 북방 영안강. 이게 도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1세 동방, 아침에 일어나면 쇠란 말이 뭐라 그랬어? 쇠란 말이. 쇠수 살수 그래가지고 시원하다. 이게 뭐 물이 막 떨어질 때 샤워기 있지? 샤워기에 샥 쏟아지는 물소리 같은 게 시원하잖아요. 물이 떨어지는 그걸 시원한 그런 소리를 형용하는 단어가 쇠라, 쇠.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 같은 거 줄 때 이렇게 일본 말로 조루라고 그러지, 그지? 시원하게 물 받은 말이. 일수에 상쾌한 마음으로 어린 시절에 뭔가하니 떠오르는 동방, 태양을 바라보면서 결도량, 도량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거라. 청결하다 할 때 청결. 가정도 집안도 청소하고 얼굴도 뭔가 세수하고 이 닦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중에 전부 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세수하고 뭐라? 이 닦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수하고 이 닦는. 그러니까 1세 동방 결도량, 2세 남방. 그러니까 아침에는 도량은 마음 좀 산뜻하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처럼 하루의 아침 대체로 나이가 들면 또 어때요?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호르몬 분비가 되는 거아니 노경에 들면 몸에서 여러 가지 냄새 나잖아요. 젊을 때하고 좀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과 마음을 좀 청결하게 해야 돼. 하루의 도리야. 내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라고 해서 뭔가 하니 매무새라거나 아내를 대하고 올 때 좀 지저분하게 되면 가정 내 분위기 같은 게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머니라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아니라 일쇄동방결도량 아침에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뭔가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해야 돼요. 옛날엔 직장에 다니고 막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뭐냐면은 부부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뭔가 몸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데아를 개발해야 돼.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대로. 중요한 건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말씀드려요. 이런 꼭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남편은 직장에 가서 막 지내고 아내는 그동안에 자유롭게 좀 지냈다 하면 그게 또 갑갑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인간은 태어나서 살면서 결혼은 뭐라? 결혼은 수행이다 그랬죠. 항상 제가. 결혼은 수행이다. 결혼은 I love you, 징글 love you에서 뽀뽀하고 아들, 딸 낳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결혼 자체 인생 만남이라는 건 수행이다. 사랑이라는 것도 진화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사랑도 진화돼야 돼. 왜냐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젊었을 때는 얼굴이 이쁘고 남자가 건장하고 이런 걸 그 옛날에 여러분 남편들도 건장하고 멋있게 생겼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라? 얼굴이 이뻤어 안 이뻤어? 지금도 물론 이쁘지만 근데 지금 약간 뭐라 좀 찌그러운 방태가 됐잖아요. 지금 옛날에 뭔가 예쁘던 얼굴이 지금 어떻게 돼요? 약간 뭐라 좀 프라이빵 볶아놓은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돼. 좀 뭔가 이게 좀 뭔가 하여간에 변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수록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날 땐 그건 신선했잖아요. 신사는 뭘 좋아한다?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알긴 잘하네. 그러니까 누구든 신선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는 사람 얘기 들으면 돼지가 지저분한 줄 알죠? 돼지가 너무 깨끗한 걸 좋아한대요. 돼지가 돈사가 이게 뭔가 아니 지저분하고 그러면 새끼도 잘 안 낳는데 돼지 직접 키운 사람한테 들었어요 제가. 돼지도 굉장히 깨끗하답니다. 우리 돼지가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 하루를 치게 되면 하루의 시작은 깨끗하게 시작해요. 이쇠 남방 득청량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남방은 뭐라? 이게 태양이 정남에 올 때 남중이라고 하는데 뭔가 부부가 하루 온종일 살면서 낮에는 할 일을 찾아야 돼. 뭔가 일을 해야 돼. 당신은 무슨 일하고 나는 무슨 일하고 공동을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세계적인 흐름 같은 게 트렌드 같은 게 뭔가 아침에도 CEO 포럼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정말 내가 우선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것들이 사회를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겁니다. 올바른 일만 해가지고 결과가 별로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니 내 마음의 숭고한 세계를 뭐라? 스스로 뭐죠? 막아버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을 뭔가 의미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내가 남을 배려하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를 배려해야 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을 배려해야 됩니다. 아까 결혼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엔 감각적으로 만났죠? I love you 징글로 껍데기가 좋으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뭐죠? 우리가 결혼해서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3년이나 몇 년 지나면요. 남자나 여자나 호르몬의 분비량이 격감한다는 거예요. 3년 지나면 시들해진대. 한차원 업그레이드 돼. 업그레이드. 그땐 뭐로 산다 그랬죠? 아이들 낳고 하니까 정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사랑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살고 애들 키우니까 정신없으니까 뭔가 아니 돈이 필요하니까 같이 살다가 정년 퇴직하고 이렇게 돼 못합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동안에 남편한테 너무 시달리고 남편이 너무 큰 소리치고 그냥 주눅이 들어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아 나도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다. 황혼이혼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 만납니다. 여러 분 만나 들어오면 너무 그동안에 찌들려 살아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정말 젊을 때부터 아내를 좀 배려하세요. 이 다음에 황혼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아내를 좀 배려하셔야 됩니다. 매일 집안에서 아이들 키우고 정말 꼭 메인 돼서 말이죠. 좀 열어놔줘야 돼. 열어놔줘야 돼. 답답하거든요. 절에도 좀 내보내고 법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강남에 처음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남자들 교육부터 시켰어요. 남자들. 능인불교대학. 에이 그 절에 가서 무슨 공부하냐? 막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뭐죠?
아내가 법당에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판인데, 물론 요즘엔 통장에다 꼭꼭 집어넣어서 아내들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경제권을 아내가 가져야 되는 남편을 가져야 되느냐 토론을 했는데, 아내에게 줘야 되는 사람, 남편이 줘야 되는 사람,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반반 정도 되라니까. 아직 결판이 안 났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젊어서부터 뭔가하니 아내를 좀 이렇게 열어줘야지,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이 다음에 뭔가하니 덜 혼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이가 들어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어도 뭔가하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하나가 되는 마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매사에 어떤 경우라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그 마음짜리만큼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당장 우리 호흡을 한다 하더라도 허공을 마시고 우주와 우리가 하나라고 항상 얘기잖아요. 아침에도 계속 항상 제가 부르짖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우주와 나가 하나인 어떤 채널이 바로 생각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처럼 항상 말은 뭐라 그랬어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얘기 항상 하잖아요. 생각도 마음을 담는 그릇이야.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면 나가서 뭔가 하니, 여러분 이걸 아세요? 내가 남을 미워하거나 남편을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하면요, 그게 나가서 이른바 말하면 말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나가서 우린 마음과 마음이 통해 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 있는데 그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방법이 생각이에요. 텔레파시라고. 정말 남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여자는 이런 여자, 나쁜 여자. 그러면요, 가서 그 마음에 뭔가 그 부정적인 생각이 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나쁜 걸 또 싣고 와요. 그 사람을, 내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더 강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은 내가 봐준 대로 변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상대방을 좋게 봐주는 마음을 가져야지.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불완전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정말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본 것보다 꾀죄죄하고 지저분하고 뭔가 부정적인 면을 더 보기가 쉽잖아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저런 남자하고 같이 살았나? 이러면 이제 볼장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이 우주의 철칙은 아주 분명한 건데,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인 거지만 생각은 뭐죠? 마음과 마음 사이의 소통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엔 좀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 마누라가 그때 시장에 가거나 슈퍼에 갔는데 서로 통하는 그런 그 사이면 말이죠. 오늘 저녁에 뭘 할까?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녁 밥상에 딱 된장찌개 끓였더니 우리 마누라 따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걸 텔레파시라고 그러지. 텔레파시는 마음과 마음, 타신통, 서로 통하게 돼 있다니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자꾸만 적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요, 상대방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좋은 일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정말로 나이가 들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봐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다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고 있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방 정토 극락세계, 그 다음에 3세 서방 구정토, 4세 북방 뭐라? 영안감, 영원히 안녕하고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죠? 그와 같은 사이클 따라 살아야 돼요. 하루를 그렇게 살고, 일생을 그렇게 살고, 1년을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낮에 가서 막 농사 짓고 막 이쇠난방 득청량 그러잖아요. 하루의 사이클이 그래야 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수행자적인 마음으로 살 때 그 가정생활이 정말 의미로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꼭 아시고 항상 우리가 일본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고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가만히 코트라에서 나온 걸 봐도 보고서에 봐도 전 세계가 점점 발전해 갈수록 뭐라 하나로 자꾸만 엮어지고 네. 그 항상 남을 위하는 사람이 잘 되는 법입니다. 번창하는 법이에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가 그게 이제 대박 나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치더라 마음을 하나로 하는 한 가지로 하는 한결같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고 뭔가 퇴직을 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배려가 필요해야지 인생을 잘 살 수 있고 3세 서방모라 구정토 4세 북방모라 영안강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보는 3기 대자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 상담사 코온이 만들어 2002년에 발표한 행복지수라는 것입니다. 네. 로스웰과 코온은 행복이 인생관, 적응력, 네.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퍼스널, 건강, 네. 돈, 네. 인간관계 네. 등 생존 조건을 가리키는 네. 야망, 네. 자존심, 네. 기대, 네. 유무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스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네. 불자들이 수행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이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 하시네. 박수로 말해주세요. 네. 어려운 질문. 고차원적인 질문이네요. 이게 PEH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행복지수란 말 많이 쓰죠. 그게 그 사람 로스웰과 코언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2002년에 나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2002년도에 이 사람들이 행복지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행복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통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로스 내셔널 이른바 말 happiness, GNH라는 것도 나오고 하는데 즉 P라는 건 뭐냐면 이게 P와 E와 H 옛날에 에이브럼 마슬로우라고 해서 유명한 심리학자가 점점점 생존의 욕구에서 물질적인 차원으로부터 점점 고차원으로 가서 인간의 맨 마지막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는데 6단계가 있는데 자아실현, 나를 실현하는 욕구가 가장 큰 욕구다는데 무슨 말씀인가니 유사한 얘기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3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려면 첫째로 personal, 아까도 personal이라는 말씀이죠. P라는 건 personal,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건 personal 이런 말하면 무슨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육신이 뭔가 어떤 개인적인 특성 같은 거 이런 거 사회적인 적응력 같은 거 인생관 같은 거 personal한 거. 그 다음에 이는 existence 이런 말 말하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 existence. 이른바 말하면 exist. 영어에 이제 existence.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자기 존재. 사회 모든 대중들의 관계랄까? 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이죠. 그래서 사회 대중들과 뭔가 살아가려면 뭔가 그런 어떤 그런 사회성 있는 어떤 그런 존재를 생존을 위한 어떤 수단 같은 거. 그 다음에 H는 higher order. 이른바 고차원적인 higher order. 이른바 뭐라고 표현할까요? 로스웰은 뭐라고 하니? 어떤 야망 같은, 야망이랄까, 비전이랄까, 이런 등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인적으로부터 사회적으로부터 영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3자가 자, 그냥 재미난 게 퍼스널한 것보다 사회적인 게 5배 정도 강도가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번다거나 사회적으로 권력을 얻는다거나 사회적인 이런 등등이 그러니까 개인을 희생하고 그걸 취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른바 하이어더, 뭔가 개인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한다 할 때 몸을 던지잖아요. 좀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나가려면은 이른바 말하면 하이어더,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거라거나 뭐 어떤 그런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고차원적인 상태 같은 거. 사람이 좀 긍정적이라거나. 그러니까 이 삼자가 잘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행복이 어느 한 면만 뭔가 한 면이라도 좀 뭔가 이게 부족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첫째로 뭐냐?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둬야 하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무슨 말씀이 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사회니까 더불어 사는 의지를 가져야 돼요. 꼭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 세상을 살면서 고립돼서 사는 사람, 로빈슨 크루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건 남과 만나면서, 그죠? 남과 만나면서 사랑이 점점 커지고 승화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는 남을 상정한다더라고요. 자비는 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이 없는 자비가 어디 있어요? 이웃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사랑을 확장시키는 도장 같은 것이거든요. 사랑을 확장시키는 장소 같은 거예요. 사랑을 확장시키는 공부라는 학교 같은 곳이라고요. 아이, 그러니까 뭐, 에이, 나 혼자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더불어 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거기서 뭔가 아니 자기의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은 보면요, 이 땅 위에는 뭐예요? 땅 위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뱀도 굴러다니잖아요. 독사뱀도 있고, 땅까지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사자도 살고, 이 땅은 그런 모든 생명체들을 뭐라? 마다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전부 다 자기 아들, 딸로 포용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살려주잖아요. 어머니 같은 마음, 어버이 같은 마음.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마음.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이러지 마시고. 당신 왜 이래? 남편한테 그러지 마. 아내한테도 왜 이러지 마시고. 친구한테도. 그럴 수도 뭐라?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구나겠지라고 너가 뭐 수행 프로그램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있겠구나. 남편이 그럴 수도 있겠지. 아내가 그럴 수도 뭐라?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은 우선 편안해지잖아요. 사회성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오냐? 마음 가운데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욕망이라는 게 누구나 있잖아요. 화를 타오르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그래요. 남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특히 뭐야? 막 스타로 막 각광을 받고 막 난리쳤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인기를 잃어버리면 남들이 박수 안 쳐주면 마음에 뭐라? 옛날에 어떤 그런 환호받던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마음엔 불이 쓰면서 그 불 위에다 뭐라? 아이스크림, 살얼음을 올린 것 같아서 그런 걸 우울증이라고 불러요. 우울증 가진 사람들은 마음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가진 사람, 제가 우울증 환자를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 법당에도 우울증이 그냥 답답하다고 오세요. 그 마음에 있는 불을 준 뭔가 자꾸만 뭐죠? 이게, 열기를.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공동생활을 통해 가지고 법당에 나와서 대화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 불을 준 뭔가 이게 바깥으로 뭐라 자꾸만, 불을 토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리면 자살로 가버립니다. 거의 다 우울증 환자는 거의 98%, 100%가 자살로 끝나버리잖아요. 왜냐? 폭탄이 하잖아요. 터져버려. 공동생활이 중요합니다. 공동생활 속에서 내가 보세요. 내가 남에게 뭘 베풀 때 즐거워지잖아. 행복지수는 거기서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내가 무슨 있다가 혼자 하고 웃어봐요. 혼자 우는 것보다 남들하고 깔깔을 웃을 때 진정으로 웃음의 뭔가, 웃음의 폭과 깊이가 넓어집니다. 이 러셀과 코언이 한 얘기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게. 진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게.
개인적인 것보다 한 5배 정도 강도를 지는 게 사회성, 사회적인 거고요. 개인적인 것보다 한 3배 정도 가치를 지니고 강도를 지는 게 영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정말로 부부가 손에 손을 맞잡고,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면 손에 손을 잡고 법당에 나오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잊지 마세요. P와 E와 뭐라? H야. Person하고 Existence and Higher Order.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이 세 가지를 항상 유념하고 살 때 그 사람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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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6기생 성령월입니다. 네, 평소 스님의 법문이나 견적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거는 우울증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우울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점 운동향으로 변하게 되고, 그렇지. 보통 집을 나가지 않고요. 친구와 가족들과도 만나지 하지 않습니다. 콕 박혔지. 네, 이렇게 운동형이 되어 사회의 접촉을 회피하는 것은 그렇지. 우울증으로 빠지게 되는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즐기며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고통과 불행을 듣기 위해 술을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각이지만 네, 공통적인 것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네. 그것으로 인해 점점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혈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울증이 참 큰 문제예요. 이 자살 있죠? 자살. 이게 우리나라가 OECD 내 자살자가 제일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많이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종교단체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텐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0대, 30대 자살이 많습니다. 또 청소년 자살들이 나이 드신 분만 아니라. 근데 이 우울증의 메커니즘 보면요, 놀던 필요, 이른바 우울증이라고 하는 melancholy feeling, 이른바 말하면 여기 법당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신문에 가끔 나오지, 나의 우울증을 진단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1번, 2번 해가지고 점수 매기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정말 꼭 명심하실 것이, 남자들 우울증이 있지만 여자들도 우울증이 더 많지. 여자들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여자들은 또 뭔가 하니 소심하잖아요. 내성적이고. 근데 정말 당부드린 게, 여러분 화병 아세요? 화병? 화병의 메커니즘하고 우울증의 메커니즘이 같습니다. 화병. 제가 법회에서도 언젠가 말씀했지만 뭐가 있는 거 아니? 우라통 터진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화가 막 나거든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 나고. 매사에 화날이고 짜증날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왜냐? 우선 남편과, 그러니까 가정을 유지하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고 아들, 딸 있잖아요. 시어머니 있지, 일광원서.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스트레스가 언제 말씀드려요? 스트레스는 받는 사람이고 가하는 사람이 있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때마다 마음이 타올라. 화가 나는 거지. 짜증나고. 그 사회 세태 자체가 그래. 왜냐면 돈 있는 사람 명품이 뭐니, 사실 우리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난 정말 생각할 게 참 많아. 중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16억, 17억 이러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중국의 춘절에 구정 부근에 요카라고 하지, 요카. 중국 여행객이 욕하는데 부산, 제주도, 서울 해가지고 중국에서 비행기가 동나있대. 중국의 16억 가운데 한 10%는 억만장자래. 10% 1억 5천만 명. 이게 전부 다 나와 있으면 데이터가.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자들은 많은 인정하고, 지금도 북한도 이제 점점
그런 추세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엔 전부 다 합영농장에서 농사하면 전부 다, 나라에 바쳤는데, 이제, 그래서 뭐, 지난번에 중국에서 나온 낮은 선봉인가 뭐 어디, 합영, 이런 뭐, 농장이 있고 그런 데서 뭐냐면, 나라에 몇 프로 바치고 자기가 갖게 하니까, 이제 점점 뭔가 아니, 사회재산대를 남들 인정하는 거야. 정말 북한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경제, 우리나라보다 20배가 지금 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자꾸만 우리나라도 지금 돈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 무슨 뭐 하면 막 매 터진다는 거 아니, 지금도요. 명품이라는 게 돈 있는 사람이 있는 거. 근데 그 사회에 뭐라? 한 10%? 10%가 90%를 가지고 있다니까. 미국은 1%가 99%를 가지고 있대. 1%가. 그럼 미국 3억이니까 1%면 300만이야. 300만이 남으니까 다 가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 가운데 하나는 뭐냐. 그게 공산주의가 나오고 지금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이유 가운데인데 자본주의의 이 참 문제점이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특성을 이른바 말하면 그걸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특성은 놔두고 사유재산제, 사유경쟁, 경쟁, 애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경제학의 아버지거든. 유대인이거든. 그럼 능력자들이 머리 빠르고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이 잡을 수밖에 없잖아. 하나 딱 아이디어니까 페이스북이니 저커버거니 구글이니 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 딱 특허를 내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특허는 거기서 또 가는 거야. 그 다음 특허는 거기서 또 가는 거고 이게 완전히 떼돈 버는 거죠. 특허를 낸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게 이제는 자본주의가 벌써 상당 기간 흐르다 보니까 기득권 계층이 너무 단단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아니 나머지 90%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베풀려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90% 사람들이 데모한다. 혁명난다. 뒤집어 엎어진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 대부분의 이른바 중산층 그 이하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마음에 우라통통이고 화가 많아. 화병이야. 돈은 그냥 그 별로 많이 받아오지 않으면서 월급은 얼마 되지 않는데 쓸 일이 너무나 많거든. 그러니까 그게 가정주부들도 우울한 거예요. 친구들 동창회 가면 누구는 뭐 차 바꿨다, 무슨 옷 바꿨다, 뭐 바꿨다, 신랑 바꿨다 막 이래 나오니까 뭐 이게 막 나와버리니까 짜증나 안 짜증. 누구 뭐 기가 요즘에 밍크 코트 같은 거 별로 안 입지. 옛날에 밍크 코트 뭐 요즘엔 여자들 옷 뭐가 뭐 좋은 옷 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뭐 바꿨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화가 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그러면 집에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퇴근하고 들어와서 막 마누라가 바가지를 못해요. 그냥 이게 문제라. 정말 이 우울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남자들도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진해서 누락됐어. 또 좌천됐어. 뭐 오늘 실적이 별로야. 또 남들은 막 튀어오르고 경쟁을 하잖아요. 선의의 경쟁이거나 악의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잠깐 밀릴 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 받죠. 마음에 막. 근데 술 마시는 건 이건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왜냐? 문제가 심각한 게 내 마음에는 화도 화인데 술도 화입니다. 화가 깊어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술이 사람 먹어보니까 술은 두뇌 말이죠. 해마. 이른바 말은 술을 잡수면 어떻게 돼요? 블랙아웃이라고 해가지고 기억력이 많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두뇌 보면 딱 뭘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해마에 저장이 되는데 술을 마시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기억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장기적인 어떤 그런 창고에 저장이 안 되니까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술 먹으면서 뭘 먹어가지고 그 다음 모르는 거예요.
저장이 안 돼. 그런 걸 알코올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술을 끊어야 돼요. 머리 두뇌 회로가 타버립니다. 치매가 와버려요. 그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지수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개인적인 거, 사회적인 거, 영적인 거, 이 3자를 잘 조화시켜서 아내와 남편이 살지 않으면 이 시대는 말이죠. 무서운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기가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뭔가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으면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어디 뭔가 공덕 짓는 일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도서관에 공부하는 마음이 희열에 차잖아요. 사회적으로 내가 남에게 베풀면 또 희열에 차죠. 영은 우린 본질이 부처님이니까 그 3자가 다 만나야 되니까 이 러스웰과 코온이라는 사람이 행복지수를 만든 그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이게 P와 E와 H.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 우리가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법당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 거야. 변화한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요인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경쟁이 더욱 극심해지고 튀는 사람 까라는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그럴수록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른 아량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부부간에라도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아주 돈 버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들입니다. 정신과 의사, 제가 친한 친구가 정신과 의사였는데 의사를 몇씩 두고 하더라고요. 상담하느라고 다 그 돈이거든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시는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